오늘은 임산부의 약제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송주입니다. 임신 시기에 왜 약제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은 이제 태아의 발달 과정 때문인데요. 우리가 처음 임신 후에 1주에서 2주 사이는 거의 세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형 형성에 오히려 민감하지 않고 all or none이라고 해서 아예 착상이 안 돼서 태아가 이 배아 자체가 아예 착상이 되지 않아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주에서 8주 사이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뭐 올챙이 같이 조그만 이런 형태에서 완전히 아기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이 3주에서 8주 사이가 기형 발생률이 높고 약제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8주 이후에도 중추신경계라든지 눈, 치아, 귀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발달을 하고 몸 전체 사이즈 자체가 커져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특정 약제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주기별의 이제 복약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글로 살펴보면 임신 1주에서 2주 사이는 도안이면 뭐, all or none을 이제 도안이면 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재밌게 실수로 이제 약을 먹었다고 해서 이때 그 임신 중절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예 이제 뭐 아쉽게도 착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때 그 기형아 때문에 기형아 걱정에 대해서 중절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임신 3주에서 8주 사이는 심장, 중추신경, 눈기, 팔다리 이런 데 완성이 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때 가장 주의가 필요한 시기고요. 임신 8주에서 15주. 이때 우리가 임신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눌 때는 이제 3단계로 나눌 때는 우리가 처음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때까지가 이제 초기가 되겠죠. 이때는 안전한 약만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주 이후, 중기 이후로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은 줄지만 그래도 위험한 약,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엄마들은 뭔가 아기가 아프거나 안 좋으면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때 내가 그걸 먹어서 그랬나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 조심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희대의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의 FDA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배경이 되는 유명한 이 독일에서 나왔던 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나왔던 입덧 방지제 약이었어요. 이 약을 동물 실험만 해보고 동물 실험에서 괜찮아서 상용화 됐는데 임신 초기에 보통 입덧이 생기잖아요. 그때 3주에서 8주 사이 딱 그때 입덧이 제일 심한데 그때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아기들이 팔다리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 이런 기형아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뭐 물개 같다고 회표지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살리도마이드 베이비라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FDA 강화가 되고 안전한 약만 임산부는 복용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일단 복용 가능한 약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특정 상표명을 제가 쓰긴 했는데 타이레놀 우리가 많이 이름 제일 알고 있는 아세타미노펜의 대명사 특히 이 타이레놀의 경우는 서방형이 아닌 제형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는 약제인데 그것이 아닌 걸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가끔 임신 중 소양장이라고 해서 이제 임신하고 간지럽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 참지 마시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태아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복용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보통 레보세트리진이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항생제 중에서 이제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세파클로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 또 그 약제 부작용이 원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본인에게 부작용이 있는 약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 중에서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필요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약을 더 높게 드셔야 돼요. 그 신지로이드 뭐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용량을 늘려서 먹어야 된다.
것이 이제 또 임신 중 특징이고요. 혈압약은 사실 대부분 복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성분은 이제 니페디핀이라고 하는 성분의 우리 상품명 아달라트라고 하는 이 약만 가능하고요. 미국 FDA에서는 그 카테고리라는 것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A, B 이 두 가지는 이제 임신 중에 복용이 가능한 안전한 약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5단계 어떤 이제 블로거 분 거에서 캡처였는데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서 X등급은 절대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보기가 편한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왔고요. 반면에 이제 임신 중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여드름약 중에 우리 이소트레티노인, 피지를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인데 이 약은 남자도 임신을 준비할 때는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형아 유발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임신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약제는 드시면 절대 안 되고, 이 약은 임신 중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려고 할 때부터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 에이스 이니비터라고 하는 그 에이스 차단제가 있는데 이 종류의 약도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그 항진증 약 중에 또 먹을 수 있는 약이 또 있어요. 뭐 BTU 이런 게 있는데 메티마졸이라는 약은 드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을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항진증 있는 분들은 다른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꾸고, 그리고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 필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의 용량도 전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죠. 앞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탈리도마이드 당연히 안 되는데 요즘에 이 약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 이 약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백혈병의 일종이에요. 혈액암, 그러니까 암 치료제로 쓴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이렇게 세포가 자라지 않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무서운 약이다. 이 약은 임신 중에는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암제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죽이려면 이게 멀쩡한 세포도 죽게 돼요. 특히 성장이 빠른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생시세포들, 골수세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게 항암제의 특징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임신 중에 항암제를 복용해서는 항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 중에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암의 이제 뭐 종류, 발달 속도에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암 치료가 더 급한 경우에는 태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생명의 위협을, 산모의 생명을 위협이 줄 정도의 암이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아기를 낳고 나서 치료를 받겠다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참 이제 슬픈 선택인데, 당연히 이제 항암제는 임신 중에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피를 멈추지 않게 해줘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혈액으로 음식도 공급받고 딱 그 태반이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항응고제를 쓰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유산의 위험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절대 금기고, 그리고 항생제 중에서 이런 약들은 또뭐 치아 착색이라든지 뭔가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중에서 이 종류는 안 된다. 가능한 항생제는 앞에 보여드린 그런 약들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 표처럼 미국 FDA 카테고리 X단계는 절대 금기 약입니다. 임신 중 복용 금기 약의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 앞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수유 중의 금기 약은 참고로 보시면 뭐 암페타민, 코카인, 마약이 당연히 안 되겠죠. 헤로인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항암제 당연히 안 되겠죠. 방사선 물질 당연히 안 되고, 이 중에 브로모크립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반대로 젖이 안 나오게 해준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은 안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젖을 끊으려고 할 때 이런 약을 먹게 됩니다. 모유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들 참고로 보시고요. 절대 금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절대 금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임신 중에는 노출이 되면 여기 있네요. 남성 호르몬제. 임신 중에 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면 아기의 그 생식기가 변형이 와요. 그래서 절대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
복용해도 되는 약인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 블로거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성분명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에서 성분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약제 이름을 입력해서 그 약의 성분명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성분명을 가지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약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약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임신 중에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말씀드리면, 독감 백신은 일단 꼭 맞아야 됩니다. 이 접종 백신 유행 맞는 시기가 있죠. 임산부들은 국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접종이 필수이기 때문에. 백일의 백신, 요거는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산부인과에서 권고하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맞게 되면 이 항체들이 아가에게 이 항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좋다. 요즘에는 뭐 아기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족들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백일의 백신을 미리 맞고 가잖아요. 아기한테 백일을 옮기 만든다고. 그때 이제 맞는 이 백신이 티데비라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가 같이 붙어 있는 이 백신을 맞게 되고, 임산부도 맞으면 좋다. 그리고 여기 이제 B형 간염 백신, A형 간염 백신은 맞아도 되는 백신들, 그러니까 사백신들이 이제 맞아도 되는 백신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광견병에 이제 의심되는 개한테 물렸다. 근데 그런 상황에 굳이 노출이 안 되면은 이런 백신이 맞을 필요가 없고, 굳이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한테 물렸는데 막 너무 열나고 일본 내 의심돼. 그러면 또 맞아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들은 가능하고 안전한 백신, 꼭 맞아야 되는 거, 얘는 필요하면 맞는 백신. 하지만 이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백신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생백신. 이제 이 백신을 만들 때 사균, 죽어있는 애로 만드는지 살아있는 애로 만드는지에 따라 사백신, 생백신 이렇게 나눠주는데, 살아있는 애들은 안 좋다는 거죠. 홍역, 볼고리, 풍진이 같이 섞여있는 MMR 백신은 이 안에 특히 그 풍진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풍진은 임신 중에 걸리게 되면 기형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 때 여자들은 가임기 그 고등학생 때 필수 백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아도 백신이라는 게, 항체라는 게 한 번 맞는다고 항체가 딱 생기지는 않아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미리 준비 단계에서 풍진 항체가 있는지를 피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항체가 없다 그럼 미리 맞으세요. 미리. 그리고 맞고 나서도 4주를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임신이 되면 또 기형아 발생률 올라가기 때문에 접종 후 4주는 피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임신 중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수두 백신도 생백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임신 중에 맞으실 수 없고, 접종 후에는 4주간 피임을 해야 됩니다. 임신 중에 절대 안 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술, 담배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는 뇌 발달에 영향을 줘요. 뇌 발달에. 그래서 뇌 손상도 일으키고 머리가 작아진 소두증이 되고 지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임신 중에 어느 시기에도 술은 마시면 안 된다. 담배 역시 태아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커지지가 않는 거죠, 아기가. 그래서 조산 위험도 있고 저체중의 위험, 간접 흡연도 위험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제 남편분이라든지 주변의 가족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아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저체중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잔 이상 마실 경우 저체중아가 2배 된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2잔 밑으로 마셔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또 우리가 아기가 안 크면 또 나 때문인가 또 엄마들이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않거나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즘에는 디카페인 음료도 많고 대체 음료가 많기 때문에 대체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신 중 또 수유 중에 약제 복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명을 선택하신 우리 산모님들의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